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입니다. 오히려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9월 7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9월 7일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9월 7일 날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9월 7일 일요일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바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새 정부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세훈쌤도 일요일 날 임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9월 7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97 부동산 대책이 뭔가 규제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대출 규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많이 놀라셨나요? 네, 별로 놀랄 건 없었어요. 그죠? 앞으로 수도권의 대출이 안 되면 경매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쵸? 6월 27일 날 627 대출 규제가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미 수도권 쪽에서는요, 가계대출 다주택자들 안 되고요. 1주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택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다주택자분들 안 됩니다. 대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매매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받았죠. 왜냐하면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사업 소득을 내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매매 사업자도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을 때 일요일 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이 소액을 가지고 투자금을 불리고 자꾸 자산을 쌓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면서 건물주가 되겠죠. 그죠? 오늘 이세연쌤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번 규제는 사실 별로 세지 않아요. 기존에는 제가 굉장히 강한 것들도 마저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방향을 찾아서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런 규제와 정책이 나오네. 난 진짜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하려고만 하면 이러는 거지? 사실 초보 시절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규제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또 이번에 또 기회인가 보다. 이번에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런 시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7일 일요일이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1년에 연 27만 호 주택을 신규 착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주택의 매매 시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정화하겠다라는 거죠. 공급을 늘리면서 안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매 정부 때마다 발표를 하는 건데 잘 시행이 되진 않지만 이번에는 뭔가 정말 칼을
딱 뽑아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꼭 계획했던 바대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택지에서 LH가 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하고 있는 학교 용지 등 가뜩이나 부족한 땅을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삽을 뜨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 공급까지 정말 결과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되는 5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 심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 또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여러분들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맞춰볼까요? 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이고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과천지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토지 보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 또는 기초공사, 착공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입주까지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원본을 보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개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함께 볼게요. 규제 지역 LTV 강화라고 해서요. 50%에서 40%로 감축을 했어요. 규제 지역이 어디죠? 강남 3구 어딘가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렇게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가계주택 주담대의 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가격과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 지역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 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규제 지역에 15억 하는 주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존에는 LTV 50%까지 적용을 해줘서 대출이 7억 5천까지 나오고 자기 자본금이 7억 5천 정도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가 감축한 거죠. 자, 그러면 15%에 대해서 40%만 적용이 되니까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고요. 9억의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월 27일 날 발표된 게 최고 얼마까지 가계대출을 해준다라고 발표가 되었나요? 6억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6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엔 얼마나 비쌉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갈아타기를 좀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쵸?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제한한다가 아니고요. 전면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 매매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의 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자, LTV 0%죠. 여기가 전 지역이 아니고요. 수도권에 한해서입니다. 수도권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지역 전 지역이고요. 인천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주담대를 제한한다. 전면 제한한다는 거죠. 누구는 얼마 어떻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전면 금지. 오히려 이게 깨끗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깔끔할 수 있습니다. 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전면 금지.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라고
했거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LTV에 관련해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졌는데요. 현행은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였어요. 근데 지금 개선된 거, 발표된 거는 그냥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그냥 수도권 전 지역 0%입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수도권에서요. 네, 이렇게 해서 9월 7일 일요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9월 8일 다음 날 바로 적용을 했어요. 와, 이렇게 발빠르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수도권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낙팔 했잖아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경매 못 하나? 그죠? 자,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GI, HF, 허그 이 기관에서 1주택자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자들에 한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3억, 2억 2천, 2억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서 대출을 해줬다라면 이제는 이런 거 없이 어디는 2억 2천, 어디는 3억 이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냥 딱 2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딱 통일성 있게 해버렸네요. 깔끔하게. 이번 새 정부 굉장히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LTV 0%, 대출 전면 금지. 어디서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딱 하나. 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입니다. 수도권에서요. 제가 계속 수도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예전에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와 좀 공통점이요. 사업자 대출을 모두 금지시킨다라는 건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 지역을 다 사업자 대출을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번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한다라는 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수요자, 실거주자, 진짜 이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실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형성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낙팔하면서 자금을 불리시는 거예요. 그쵸? 기존에 했던 방식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기존에 지방 아파트를 통해서 낙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 9월 7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어떠셨어요? 많이 걱정되고 많이 고민되시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못하나 하고요. 그쵸? 근데 이런 규제가 발표가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소액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투자 방법과 투자 방향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쪽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낙팔하려면 투자금이 그래도 적어도 정말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은 되셔야 됐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지금 투자금 6천만 원 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수도권으로 경매 입찰을 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기존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가격이 저렴한, 매매 시세가 저렴한 지방 아파트, 또 굉장히 실거래가가 안정적이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또 꾸준하게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 기존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방의 소액 아파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 방향을 잡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우리 다주택자분들 또 걱정하십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으로 또 아이고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고 말이야. 이게 어쩌자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1시간, 2시간 또 계속 걱정하시죠.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취득세 중과 때문에 수도권 못 하셨잖아요.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로 우리가 계속 낙팔 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그대로 방향 잡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지금 현재 지방에 낙찰받은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낙찰가 1억 2,285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 물건의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출 8,200만 원 받으셨어요. 전혀 영향 없죠. 현재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우리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이 기존에 2채 있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까지 낙찰을 받아서 총 3채를 지금 이제 보유하게 되시는 거죠. 자, 2주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낙찰가 4천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쵸? 물론 지방이고요. 이 물건의 시세는 한 5,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요. 대출이 3,200만 원 나왔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대출을 잘 안 해준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또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숨어 있으니까 잘 찾아서 대출을 받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주택자였고요. 이 아파트 낙찰받고 2주택이 된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낙찰가 8,388만 8,880원. 지금 세 번째 낙찰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억 2천대, 두 번째 4천만 원, 세 번째 물건 8천만 원대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굉장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해당 물건은 매매 시세 1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6천만 원까지 지금 승인 난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2채 주택수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이 낙찰받은 물건까지 해서 주택수 3채를 보유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수도권 지방의 소액 아파트로 낙찰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또 다른 방향은 또 없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도권 쪽으로 하시다가 이제 못해서 또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지분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분경매는 어차피 우리가 주택으로 지분경매 낙찰을 받을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방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 수도권의 필드에서 계속 주택으로 낙찰을 받고 또 공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 경매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다주택자들 이 대출 전면 금지가 되었을 때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법인 사업자 전면 금지, 다주택자 전면 금지 이런 대출을 완전히 진짜 해주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지분 경매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이걸 기회를 삼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지분 경매의 장점이 뭐죠, 여러분? 굉장히 낙찰가가 낮고 경쟁률도 낮고 수익은 많이 난다라는 거. 이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실전반 수업을 할 때 6주 차에 지분 경매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분 경매 관심 없으시죠? 근데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듣고 나중에 지분 경매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분 경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도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분 경매는. 근데 수도권 지금 매매 사업자로 대출 못 받으니까 그냥 수도권에서 주택 지분 물건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야만이 입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방으로 가시겠죠? 또는 아마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대출 없이 그냥 내 현금 100%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입찰하실 수 있는 분들 어때요? 경쟁률도 줄어들고요. 낙찰가도 좀 낮아지면서 고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소액님들 소액 아파트 빨리빨리 낙팔해서 자금 불리시라고. 그죠?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또 다른 허들이 있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서 하셔야 한다는 거.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방 막히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제가 나중에 그 걱정하는 부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수도권에 이렇게 매매사업자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또 다른 대출들이 이게 살짝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P2P 대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이 이렇게 좀 대출을 해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대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이율이 10% 정도, 10에서 12% 정도 하는 고금리 대출인데요. 이런 대출까지도 받아가면서, 왜? 낙찰가가 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좀 고금리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대금 납부를 하면 또 안 팔리면 어떡하죠? 그쵸? 매수자들은 기존과 동일해요.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받아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매수자한테 불리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낙찰받는 뭐 서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매가가 2억대에서 3억대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분들은 충분히 가계대출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다른 대출을 이렇게 빼꼼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자하고요, 통신 판매업 사업자에 한해서 또 이렇게 대출을 좀 해주는 은행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몇 군데 은행에서는 경락자금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무조건 수도권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면서 내가 다른 방법의 대출을 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권을 떠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세연쌤과 함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방에 소액 아파트를 할 것인지, 대출 안 받고 지분 경매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대출을 활용해서 수도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100% 현금을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근데 내가 현금이 없어. 100%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 새로운 도전으로 내가 한번 지분 경매 한번 해보자. 아니면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지분 경매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또 소송까지 가면은 오래 걸린다는데 또 이것도 안 돼. 또 다른 대출 또 받으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또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방을 가야 되는데 또 지방은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여기 적어놨어요. 그럼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낙찰받기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걱정이에요. 어느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는 너무너무 이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선택해서 바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걱정 저 걱정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연쌤이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던 지방을 할 것인지, 지분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계속 들어와서 할 것인지, 또는 100% 현금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딱 선택하세요. 선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투자 방향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꼭 선택하셔서 빠르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떻게 97 부동산 대책 함께 살펴보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용기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도요, 초보 시절에 이런 부동산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요, 고민, 걱정,
두려움들로 굉장히 저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가둬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어봤더니 너무너무 불필요한 시간이고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었던 거죠.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로 여러분들 인생을 가둬두는 거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할 게 많고요. 우리가 얼마나 돈 벌 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멈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이세연쌤, 여러분들의 멋진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